네, 안녕하십니까. 예, 밴쿠버에서 의료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영택입니다. 제가 이제 저께 영상 올렸을 때는 이제 예,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렸던 내용은 이제 2주 전에 리치먼드 병원에서 이제 예, 주차 티켓을 받았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2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과속 티켓과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여러 장을 뗐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가 그랬었는데 이제 캐나다에서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대한 부분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텐데 미국에서도 그랬고 캐나다에서도 그랬고 일단은 저는 벌금이 고지서가 청구가 되면 무조건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제 이의 제기하고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네, 무조건 이의 제기를 하죠. 이의 제기하고 이제 법정에 나가서 이제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일단 끝까지 한번 싸워보는 그런 주의예요. 왜냐면은 전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벌금 내는 돈을 물론 제가 잘못한 거에 대한 그 내는 부분도 있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몇백 불, 한 300불이면 사실 요즘에 웬만한 예를 들어 노트북 컴퓨터도 한 대 사줄 수 있는 그런 돈이고 아이패드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날아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사회 정의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있으면 안 됩니다만 예, 저는 이제 일단 그래도 끝까지 예, 이제 싸우러 가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이제 저는 무조건 이제 어떤 고지서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이제 선택하는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guilty or not guilty. 저는 이제 항상 이제 not guilty를 선택하죠.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그 appeal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코트 날짜가 잡히고 그 다음에 그 당일에 저에게 이제 그 티켓을 발부했던 그 오피서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들어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사분께서 이제 여기서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깎아주실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서부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분을 직접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관 출도 없이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딜을 해서 깎아줘가지고 이제 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특이합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그 과속을 할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차량들이 속도가 이제 조금만 밟아도 이제 잘 나가잖아요. 예전에 이 고속도로의 그 제한 속도가 예전에 이제 그 차가 많이 그러니까 성능이 좋지 않을 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요즘에 약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고속도로상의 제한 속도는 캐나다는 이제 그 지역에 따라 90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면 급해지잖아요. 그럼 사람이 이제 약속 시간까지 가야 되니까 아주 뭐 세게 달리는 건 아니지만은 과속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눈치 봐가면서 달리는데요. 한 번은 이제 여기 그 보시면은 그 이번에도 어떻게 공교롭게도 리치먼드 병원이네요. 제가 그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리치먼드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사우스서리에서 가다 보니까 99번을 타고 이제 리치먼드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은 그 메시 터널이라고 해서 그 터널 들어가기 전에가 좀 많이 막혀요. 특히 막히는 그 시간대가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하게 항상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날은 제가 약 한 20분 정도 좀 늦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혀서.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 카풀 레인이라고 하죠. 두 사람 이상 타면은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표시해서 하는 그런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부 쪽에서는 이제 그 호브 레인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 동부 쪽, 그 다음에 캐나다 쪽에서는 HOV라고 해서 High Occupancy Vehicle, 예, 이제 뭐 다인 여러 사람이 탄 차량이란 뜻이죠. HOV.
라고 하는데 이제 캐나다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이제 그 카풀 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제가 이제 가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너무 막혀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 상황이니까 나도 일단 혼자 탔지만 카풀 레인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해서는 안 된 선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km 전방에.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신속하게 이제 정상 차선으로 끼어들었죠. 끼어들고 이제 가고 있는데 딱 그 앞에 가니까 그 경관이 저를 이미 뭐 봤더군요. 그 들어가는 것을. 차선도 이제 바꾸면 안 되는 그 하얀 실선 있죠. 거기 바꾸면 안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나면 괜찮은데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무조건 귀책 사유가 그 차선을 바꿔서 갔던 사람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군다나 저는 이제 거기를 지나면서 정상 레인으로 들어가니까 두 가지를 이제 위반했죠. 하나는 카풀 차선을 안 달려야 되는 단계인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 실선 그 솔리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선으로 되는 것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넘어가서 이제 위험하게 난폭 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벌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몇백 불 나왔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경찰관분들께서 이제 운전자를 좀 보나 봐요. 봐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항소를 할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아예 그냥 깎아줍니다. 너는 법을 잘 지킬 것 같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거 사실 얼마짜리인데 이걸 해줄게. 대신에 너 법원에 절대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제 경관께서 제가 좀 이제 법원에 안 갈 것 같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곧바로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받고 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제 뭐 의사분들께서 또 다른 환자 때문에 늦게 오시는 바람에 저는 뭐 사실은 통역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그날 돈 벌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이제 벌금으로 나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경관에게 도로상에서 우리가 이제 딱지를 이렇게 떼는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죠. 이제 어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는 것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시점에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그 도로 상황이 그때 당시엔 거기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퉈볼 그런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뭐 교통 티켓 이렇게 발급 받을 때에는 항상 거의 뭐 어필합니다. 어필해서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법 시스템의 어떤 그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제 플리바겐 제도가 있어요. 그 전에 당사자들끼리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그 금액이 만약에 합의가 되면 어떤 사법 시스템 들어가기 전에 합의를 하고 판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됐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의가 없냐, 그럼 이의 없다 그러면 이제 해드리는데 보통 한 반 정도는 깎아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밑자 본전이니까 일단 가야죠.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는 뭐 그 반만 깎아줘도 금액이 작은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일단 그렇게 돈을 내면서 이제 다시는 이렇게 위반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합니다만 정말 사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반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고 하지만 이제 큰 위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벌점이 나빠져서 뭐 보험료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티켓을 받으시면은 경관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좀 이제 싸게 좀 해달라고 하시고 이렇게 왜냐면 이건 난 안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내가 법원까지 가겠다고 그러시면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오셔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면 내가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깎아주시면 좋은 거고
저는 그렇게 해서 깎아달라고 안 했을 때도 좀 깎아주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할 때는 이제 ICBC 쪽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시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해서 올리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후에 그 재판 날짜가 잡혀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가셔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하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리치먼드 코트에 갔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생소했던 부분 가장 처음에 갔을 때 말씀드리면 이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들어가면 판사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물론 어느 정도 그 예의가 갖춰지는 건 있지만 캐나다의 법정에서는 목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관분도 그렇고 거기에 갔던 저 같은 이제 죄인은 아닙니다. 범칙한 사람 범칙자죠. 가서 이제 하는데 이렇게 목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약간 문화적인 그런 차이를 좀 느꼈었는데 그 후에는 뭐 자주 그런 일 때문에 가니까 뭐 이제 일상화됐습니다만은 예, 일단 이제 제가 그때 1년 후에 첫 번째 구제 받았을 때예요. 1년 후에 이제 그 법원 일자 잡혀서 이제 리치먼드 법정에 갔고요. 갔더니 이제 그 법원 앞에 경감분들이 쭉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고객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티켓을 줬던 사람을 기다리시는데 저도 이제 갔더니 이름 부르면 맞냐고 맞다고 했더니 잠깐 여기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아 있으니까는 이제 딱 그분 얼굴 제가 기억하죠. 왜냐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저를 세워놓고 뭐 거의 한 뭐 20여 분 뒤에서 하고 와서 얼굴도 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1년 전인데도 그때 경관분의 얼굴이 그대로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셨구나. 안 나오셨을 때는 거의 이제 제가 뭐 이기고 가는 건데 나오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이제 방으로 가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양보를 못할 것 같고 이건 할 것 같은데 일단 금액을 이만큼 깎아줄 테니까 합의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저는 뭐 어차피 다른 반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합의하겠다 하죠. 그렇게 하면 알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제 순서가 되면 법정에 그 경관분하고 함께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께 이제 목례를 하고 저는 판사 그러고 나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법정에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 경관분은 이제 경관석에 저는 이제 그 위반자석에 서고 서로 이제 목례를 하죠. 목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사분께서 물어보세요. 두 사람이 합의를 했는지. 그러면 이제 경관께 얘기를 합니다. 합의했다. 얼마에 합의했다. 그러면 판사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금액에 합의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곧바로 땅땅땅 때리고 이제 나가서 저는 2층에 올라가서 돈을 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왔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교통 범칙금을 일단 받으시면은 만약 금액이 너무 크다 그때는 이제 한번 그 뒤에 어필 한 쪽에다가 not guilty 하셔가지고 그 ICBC 쪽에 한번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법원에 한번 찾아가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셔가지고 일단 가시면 무조건 거의 깎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바쁘시더라도 그 돈 절약하셔가지고 애기들 햄버거라도 햄버거는 안 좋으니까 그 돈 절약하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나중에 핸드폰 업그레이드 해주실 때 쓰셔도 되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또 원하시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어떤 티켓을 받으셨을 때 너무 이렇게 막 뭐 기분을 막 상하시잖아요. 상하지 마시고 또 나중에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흘러 넘기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이제 좋은 것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고 그렇게 해서 순리대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나가서 안 깎아준다 해도 1년 동안 일단은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돈 모아놓은 게 있을 거니까 또 그걸 또 내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그런 일이 있으실 때는